그놈의 영어 뭘 해도 쉽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영어를 안 해도 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시간 낭비입니다. 그동안 학원, 과외, 학습지 해보셨나요? 얼마 동안 해보셨어요? 일주일, 한 달, 3달 하면 막 유창해지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언어만큼 가성비가 안 좋은 것도 없죠. 취미 수준에서는요, 다른 거는 웬만해서는 유튜브 보면 따라 할 수 있어요. 흉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 10시간 본다고, 학원 10시간 간다고 10분 정도? 1분 정도라도 영어로 막 프리토킹이 되냐? 쉽지 않음. 두 번째, 돈 낭비입니다. 내가 영어만 안 했어도 치킨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커피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커피를 아껴서 영어를 배워라, 치킨을 아껴서 영어를 배워라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인풋 대비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냐? 글쎄요. 자, 3번째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냐.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이 됩니다. 원싱이라는 책 있죠. 이 책에는 원싱,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만 집중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죠. 성인분들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일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영어 배우면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환급방도 해보고 영어 회화 강의도 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학습지도 해보고 다 해보잖아요. 영어 배우면 좋은 점, 영어 배워야 되는 이유 5가지, 7가지, 10가지, 해외여행, 자기개발, 그리고 어디에나 등장하는 전망, 인터넷 언어가 영어잖아, 유튜브 언어가 영어잖아, 해외 출장 갈 때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굳이 챗 GPT 나오죠, 파파고 나오죠, 구글 번역기는 이미 있죠, 네이버도 괜찮아.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다음에는 이제 시리보다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챗 GPT가 지금 점이라고 한다면요, 챗 GPT 한 4 정도 되면 지금 훨씬 더 데이터가 많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굳이 영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동시에 드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 일단 나가면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EFL 국가입니다. 수업 시간 외에는 영어를 쓸 일이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웠어, 시간도 투자했어. 근데 밖에 나가면 외국인이 있어야 돼. 내가 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조금 쉽지 않고 자신감이 약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결론, 시간, 돈, 에너지 이거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해도 된다, 편하게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자, 여기서 끝나면 조금 찜찜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뭔가 영어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그럼 배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영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건요, 이겁니다. 괜찮다. 안 해도 괜찮고 못 해도 괜찮다. 왜 그럴까요? 영어는 기본적인 속성이 비타민이기 때문이에요. 비타민의 반대는 뭐냐면 진정제는 거죠. 진통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경영학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분도 사업을 하셨는데 경영학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경영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너랑 교수님 몇 분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거죠. 근데 이제 하다가 잘 안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그게 뭐냐,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 아이템 자체가 우리는 비타민이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막 엄청 막 불편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사업은 뭐 해야 돼 성공한다? 진통제여야 성공한다. 이 영어라는 게요, 교환학생을 가야 돼, 토플이 필요해. 그럼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회사에서 무슨 시험 자격 요건이 필요해, 진급을 해야 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진통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어가 비타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영어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뭐 약속도 있고 하니까 이 취미로 영어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인풋도 엄청 많이 넣어야 돼. 웬만해서는 안 돼. 그럼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영어는요, 우주비행선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배울 때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 게 보여.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계단식입니다. 하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정체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정체됐다가 또 올라갔다가 정체됐다가, 보통은 이렇거든요. 언어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우주비행선 같은 거예요. 제가 이분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굉장히 언어학습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 우주비행선이 처음 올라가려면 떼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0 이게 아니고요, 3000, 5000, 5만 이렇게 넣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번 궤도에 안착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제 조금씩 돌면서 쉽게 이탈하지 않아요. 약간 자전거나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차적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절차적 기억 같은 거를 언어에도 쓸 수 있고 운전하는 거나 자전거 배울 때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를 한번 배울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운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있다가 가잖아요. 나중 되면 어떡하죠? 운전을 배우면 익숙해져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몇 달 안 했어, 또는 몇 년 쉬었어.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다시 익숙해집니다. 어느 정도 인풋을 처음에 많이 넣으면 면허
단어도 따고 뭐 넘어졌다가 배우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가 딱 그렇습니다. 영어를 배운다는 건요, 이 인풋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초중고 다 영어를 배웠는데 이렇게 안 될까? 말하기에 대한 인풋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게 많이 없었잖아요. 듣기 수능 17문제, 수능 17번까지 하고 거의 웬만해서는 이제 들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읽는 거는 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대학 가면 원서를 읽을 때도 있고, 하지만 회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인풋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물론 여기서 유학이나 교환 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는 토플 시험, 그건 좀 예외입니다. 유학을 위한 토플, 승진을 위한 오픽, 취업을 위한 토익, 이건 좀 예외죠. 시험이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언어라는 것은 특성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계단식도 아니고요, 엄청 인풋을 많이 넣어야 겨우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다가 하다 보면 또 내려가고, 또 일 좀 했다가 이제 내려가고, 이게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게 올라갈 정도로 인풋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인풋을 어떻게 넣냐? 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를 전공하면서 그리고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